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합의 소식에 이틀째 다우지수는 최고치로 장을 마감하게 됐습니다만 스페이스X라는 매기가 등장하면서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은 휘청였습니다. 마감 상황부터 살펴보시죠. 자, 다우 보겠습니다. 0.64% 오르면서 5만 2천에 가까워지는 모습, 사상 최고치를 또다시 경신하게 됐는데 S&P 500과 나스닥이 따라가지를 못했죠. S&P 500 지수가 0.57% 소폭 밀렸고요. 나스닥 종합지수 이쪽이 낙폭이 좀 두드러집니다. 1.15% 밀리면서 26,300선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시장의 가장 큰 화두가 되고 있는 종전 관련 이슈부터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간밤 전해졌던 속보를 하나 확인해 보시죠.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전해진 내용입니다. 미국은 19일 종전 양해각서 MOU를 정식 서명을 한 뒤에 이란이 석유와 석유 정제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기존 제재를 면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란이 갈등 국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초기에 재정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 바로 이렇게 풀이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만 보면 사실 분위기가 좋아 보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막상 그 의중에 동상이몽이라는 겁니다. 다음 화면 한번 보시죠. 자,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기도 합니다. 이란 핵무기를 확보하려 하면은 지옥 같은 재앙이 닥칠 것이다. 아주 강한 워딩을 사용하고 있죠. 거기다가 이란의 외무장관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의 레바논의 점령이 지속되고 있는데 MOU를 위반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 잘못된 것이라는 이야기, 종전과 똑같은 이야기를 전하고 있고요. 헤즈볼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군이 물러나야 된다고 똑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런 겁니다. 미국과 이란이 종전 양해각서의 전자방식으로 먼저 서명한 것으로 전해지죠. 이 서명이 된 것은 맞습니다만 호르무즈 해협의 통행료 문제라든지 동결 자금의 해제 등 이렇게 핵심 쟁점을 둘러싼 양측의 설명이 좀 엇갈리고 있습니다. 신경전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점, 여전히 불확실성이 변수들이 남아있는 종전 이슈라는 점도 확인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경제 지표들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물가 관련 이야기입니다. 미국의 올해 5월 수입 물가 상승률이 시장 전망치를 상회하게 됐습니다. 현지시가 16일이죠. 미국 노동부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지난달의 수입 물가 지수는 전달 대비해서 1.9% 올랐습니다. 이쪽에 1.9% 이렇게 좀 확인이 되고 있죠. 시장 전망치가 1%였으니까요. 이를 상회하는 수준이고요. 전달 대비로는 소폭 둔화가 됐습니다. 자, 그런데 전년 대비로 보면 7.7% 급등입니다. 위에 나타나 있는 실선을 보시면 될 텐데 쭉 급격하게 올라가는 모습이 확인이 되죠. 4년 만에 최고라고 하니까요. 물가 부담은 한 번 더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고용도 보시죠. 바로 이 오른쪽에 나와 있는 고용 지표입니다. 미국의 5월 30일로 끝난 주간 ADP 고용자 수가 나왔습니다. 2만 5,500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직전 수치가 2만 9천 명이었죠. 그래프에서 확인되는 것처럼 점점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고용 증가 폭은 둔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물가는 부담이 되고 있고 고용의 증가폭은 둔화되고 있고 좀 복잡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케빈 워시 신임 연준 의장이 첫 번째 FOMC를 갖게 됩니다. 과연 어떤 결과를 내놓게 될지 내일 새벽에 확인이 될 텐데요. 패드워치의 전망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일단 이번에는 금리 동결이 전망이 우세합니다. 6월 17일의 전망 99.5%로 확실히 3.5에서 3.75 기존 수치로 동결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하지만 12월 연말 전망을 보시죠. 지금 49% 한 차례 인상, 두 차례 인상할 것이 20%가 넘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금리 인상에 대한 전망도 기대치도 여전히 남아있다는 점도 확인을 해드립니다. 자, 이어서 국제 유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합의 소식에 유가는 이틀째 급락했습니다. 전 거래일의 WTI에 이어서 브렌트유도 3달 만에 70달러대에 진입을 하게 됐죠. 7월 인더분 WTI 먼저 좀 보실까요? 무려 5% 급락하면서 76달러까지 내려오게 됐고요. 브렌트유도 마찬가지죠. 크게 내려오면서 배럴당 80달러를 하회하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금 가격도 한번 보실까요? 미국과 이란의 종전합의 소식이 가져온 인플레이션 우려의 둔화. 그러니까 금리 인상 우려가 줄어들면서 금 가격은 계속 오름세를 나타나게 됩니다. 하지만 단기 급등에 따른 약간의 숨고르기 양상이라고 할까요? 자, 그리고 FOMC를 앞두고 이 확인하고 보겠다는 심리도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간밤에는 보합권 수준에서 등락을 거듭했죠. 자, 결과적으로 6월물 국제 금선물 가격은 강보합권 수준입니다. 4,353달러에 확인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비트코인도 보시죠. 종전 협상에 따른 반등도 길게 가지는 못했습니다. 스트레티지의 추가 매입 소식도 전해졌었는데 반등세가 더 강해지나 싶다가 결국은 다시 내려오게 됩니다. 여기에 또 이 FOMC의 금리 결정을 확인하고 보겠다는 이 심리도 풀이가 되는 거죠. 치솟던 물가, 금리 인상에 대한 압박이 부담을 주는 모양인데요. 이로 인해 67,000달러대까지 치솟게 됐던 비트코인 다시 65,000달러대로 이렇게 내려오는 모습이 확인이 됩니다. 자, 이어서 국채금리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종전으로 인해서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에 대한 시장의 경계감이 완화가 됐죠. 국채금리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물론 이 흐름이 이어질지가 더 중요한데 케빈 러시 의장의 첫 FOMC가 코앞입니다. 회의 결과에 따라서 국채금리 변동성도 찾아낼 수 있겠습니다. 자, 일단 숫자 한번 확인해 보시죠. 연준의 금리 인상 전망에 민감하게 반응한 2년물 소폭 내려왔습니다. 4.05% 수준 기록이 됐고요. 10년물도 3bp 내려오게 되면서 4.43%, 30년물도 마찬가지로 3bp가량 내려오게 됐죠. 4.94%, 여전히 5% 하회하는 모습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원달러 환율까지 보겠습니다. 종전 합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만 원달러 환율에는 아직까지 경계감이 좀 남아 있습니다. 하루 동안 1,505원에서 1,517원 수준까지 오르락 내리락하는 모습이 확인이 됐죠. 그러니까 1,510원을 안팎으로 여전히 높은 수준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자, 원달러 환율 확인해 보시죠. 현재 1,520원에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특징주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정수지 앵커. 네, 반도체 섹터는 크게 출렁였습니다. 24일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마이크론, 시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전일 TD코에는 마이크론의 목표가를 1,500달러로 대폭 상향 조정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연준의 FOMC 금리 결정을 앞둔 경계감이 상당했습니다. 마이크론의 주가는 6% 넘게 하락 마감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역시 주가는 1.5% 가까이 밀려났는데요. 오라클과의 클라우드 인프라 협상이 보안 우려로 결렬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반면에 상장 이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스페이스X입니다. 스페이스X는 xAI를 이번에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AI 코딩 회사인 커서 개발사 애니스피어를 인수한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인수 규모는 600억 달러, 하나로는 약 90조 원인데요. 사상 최대 IPO 직후 인수를 추진하면서 엔트로픽과 오픈AI에 뒤처져 있었다는 xAI의 약점을 보완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됩니다. 주가는 상장 이후 3거래일 연속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장중한 때 마이크로소프트를 제치면서 시가총액 4위까지 올라서기도 했는데요. 장 막판에는 상승분의 절반 가까이를 토해내면서 상승분을 반납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마존을 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테슬라는 스페이스X와 상반된 주가 움직임을 나타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테슬라의 2분기 차량 인도량 전망치를 기존의 40만 5천 대에서 42만 대로 상향 조정했는데요. 시장 컨센서스를 웃돌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특히나 침체됐었던 유럽 시장이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하지만 투자 의견은 중립을 유지했고요. 목표가도 375달러 그대로 유지를 했습니다. 최근 테슬라의 FSD 유럽 승인 과정에서 안전성 과장 논란이 불거진 바가 있는데요. 이번에는 FSD 대만 승인 절차에 진입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지만 주가는 1.58% 밀려났습니다. 유가 하락이 일어나면서 미국의 경제 부담을 덜어줄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졌습니다. 따라서 경기 민감주와 금융주에 매수세가 몰렸는데요. JP모건은 3.68% 올랐고요. 웰스파고도 2%,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1.74% 각각 상승했습니다. 팔란티어는 1% 넘게 밀려났습니다. 월스트리트의 대표적인 회의론자 중에 한 명이죠. 울프 리서치가 팔란티어의 투자 의견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기존의 언더퍼폼에서 피어퍼폼으로 올렸는데요. 사실상 매도에서 보유로 조정한 겁니다.
팔란티어가 동종 업계 가운데 가장 뛰어난 제품 시장 적합성을 갖추고 있고 업계 최고 수준의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다만 이번에 의견 상향이 팔란티어를 실패할 수 없는 기업으로 평가한 것은 아니고 무시하기에는 너무 큰 기업이라는 판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따라서 매수 의견이나 목표가는 덧붙이진 않았습니다. 한편 프랑스는 이번에 데이터 분석 시스템을 기존의 팔란티어에서 자국 기업으로 교체한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미국 기업의 의존도를 낮추려는 유럽의 기술 주권 움직임의 일환인데요. 올해 들어서 높은 변동성을 보였던 팔란티어 간밤에는 추가 하락세 나타냈습니다. 한편 오픈 AI는 IPO를 앞두고 막대한 자금을 쏟아부으면서 지난해 총 340억 달러를 지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나 연구 개발에만 190억 달러를 투자하면서 지출이 크게 늘어났는데요. 매출도 약 130억 달러로 나오면서 가파른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폭발적인 비용 증가 속도를 따라잡지 못한 건데요. 지출액이 매출액의 약 2.6%에 달한 상황입니다. 결국 순손실은 2024년에는 50억 달러였지만 2025년 1년 만에 390억 달러로 약 8배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IPO를 앞두고 이렇게 막대한 지출 구조는 공모 투자자들에게는 우려 요인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오픈 AI는 이르면 올 하반기에 IPO를 목표를 준비하고 있고요. 상장 뒤 기업 가치는 1조 달러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편 최근 1년 반 동안 이미 3차례 감원했었던 블랙록은 또다시 200명을 추가 감원한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감축 규모 자체는 그렇게 크진 않은데요. 주기적으로 감원이 반복되고 있는 게 문제입니다. 이번 감원은 투자와 운영, 기술 등 다양하게 이뤄지고요. 특히 불과 1년 전에 인수했었던 사모금융 부분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블랙록에 이어서 로빈후드까지 정규직 인력의 10%를 감축한다는 발표를 내놨습니다. 이로 인해서 2분기에는 일회성 비용만 2,800만 달러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대기업들의 이렇게 연이은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미국 고용시장도 타격을 받을 수 있을 것이란 우려가 불거지고 있습니다. 해당 기업의 주가는 물론이고요. 향후 미국의 실업률까지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주요 일정들 살펴보겠습니다. 현지 시간 17일 미국 연준이 이틀간의 FOMC 회의를 마치고 기준금리를 결정합니다. 결과 발표는 우리 시간으로는 목요일 새벽 3시에 나오는데요. 케빈 허시 연준 의장의 첫 회의이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 시장이 더욱더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금리는 유지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점도표와 함께 인플레이션 대응 그리고 케빈 허시의 연준 소통 방식 등을 주목해 봐야 하는데요. 특히나 케빈 허시가 점도표를 제출하지 않을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꼭 눈여겨보셔야겠습니다. 오늘 경제 지표는 미국의 5월 소매 판매와 함께 유로존 소비자 물가 확정치 그리고 일본의 무역 수지까지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신윤송 한국총재가 기자설명회를 열어서 최근 물가 동향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인데요. 물가 안정에 중점을 두면서 기준금리 인상을 여러 차례 예고한 바가 있습니다. 금리 경로에 대한 예고도 나올지 발언에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글로벌 시황센터였습니다.